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컴퓨터 판매, 이제 유통, 수리, 뭐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PPT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이 아마 잘 나올 텐데, 보셨겠죠? 자,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무조건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자, 해서 오늘 주제는 뭐 1터 체험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주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저는 용팔이 훈련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제 양력, 뭐 나이, 특기, 학력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양력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 병역필, 뭐 대학 졸업 뭐 했고요. 뭐 나이는 지금 꽤 많아요. 여러분 뭐 얼굴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30대 초반이고요. 90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기는 직업으로 삼기 전의 특기는 컴퓨터 수리라든지 뭐 기계 수리라던가 뭐 자전거 조립이라던가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특기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요즘 제가 생각한 저희 특기는 그냥 밤을 잘 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력은 높지 않아요.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제이긴 한데 뭐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 경력은 아니었고요. 뭐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자, 본인의 주캐 한 줄로 정리되는군요. 예, 용산 전자상가에서 유통업에 종사한 지가 벌써 6년 차입니다. 뭐 여러분들 청소년이시다 보니까 크게 감은 안 오실 텐데,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에서 유통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컴퓨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 영업에도 일을 해봤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정말 대기업 문화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막 변모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정말로 정말로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다시 소규모 상가로 다시 돌아가게 된 뭐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예, 그게 제 주캐죠. 소득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적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딱 아실 것 같아요. 이것도 사장도 아니고 일반 점원이니 용산 전자상가 특징상 그렇게 막 꿈과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직업이지요. 예, 그게 제 주캐입니다. 자, 주캐 용팔이 훈련소 채널을 시작한 지가 딱 1년이 됐군요. 용팔이 훈련소 채널에 출연자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렇게 특출날 것 없는 외모와 특출날 것 없는 입담과 특출날 것 없는 경력으로 용팔련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버가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비슷한 건데 요즘에는 거의 다 공개했으니까 저한테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의가 들어왔고 이제 그것은 제가 직업생활 보드캐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고객분들께 굉장히 친절했는데 이제 저는 항상 친절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사장 지상이기도 하고 딱히 뭐 컴퓨터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불쾌하게 굴어서 나쁠 건 되게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게 굴어서 좋을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업윤리상 친절하게 굴었을 뿐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으신 분이 너 말 잘하니까 나랑 같이 유튜브 해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오케이 하게 돼서 예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죠. 이제 제 부캐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니까 이제 그에 관련해 가지고 안에 PPT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가 준 삶의 변화가 이제 벌써 나왔네요. 좀 더 용팔이 훈련 생활을 살펴볼 걸 그랬네. 유튜브가 준 삶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전에 저는 그냥 많이 좀 패배주의 같은 거에 좀 젖어 있기도 했었고 앞으로 제 인생이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막막함도 느끼고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 종류의 정서적 고민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바쁘니까. 약간 이제 농담이었고요. 생활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업이 생겼으니까
약간의 여가 시간이 줄어들었다 정도가 생활 패러다임 변화인 것 같고요.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면은 이게 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사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있어요. 혼자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아직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채널에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를 쓰든 장소를 쓰든 뭘 쓰든 간에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광고를 받건 뭐 수익 구독하시는 분들의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돈을 받건 뭐 할 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이 기존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한 다음에 순이익이 발생할 때 경제적 이득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 통장에 찍히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뭐 팀원들 다 가져가는 거 합치면 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T 유튜버 특징인데요. IT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독자라던가 실제 조회수에 비해서 약간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죠. 뭐 사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그 중에 엄청난 소수만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커피가 맛있어서 잠깐 얼음을 씹었네요. 사회적 관계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적 대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전까지는 이제 감히 인맥이 없었을 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유명하셨던 프로듀서와 이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 프로듀서와 PD와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유명 깜짝이야 많은 유명 유튜버 유튜버라든 이제 셀럽들을 만났죠. 예를 들어서 MC 메타라던가 뭐 부잘님이라던가 뭐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상 편집하고 기획을 하시고 유튜브를 어떻게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많은 인상 깊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발목하는 제 인생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막 대학 뭐 국내 유수 최일류 대학 연단을 쓴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제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이제 이 사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다양한 도전으로서의 어떤 그 폭력판, 게 여러분 게임 같은 스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러면 도전 과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 과제를 이룩하는 맛으로서의 유튜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 어, 저는 정보 전달보다는 여가 시간의 해소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대형 언론 이제 사실 이제 TV를 켜도 뭐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90년생인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케이블 TV 가입자가 아니면 3개, 4개 채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 문화 매체를 접할 수 있는 특히 이게 실시간이고 즉흥성 있는 거면은 더더욱 그 공급자가 제한되는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이제 내 정보를 실시간 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받아서 취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제도권이 아닌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송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유흥이라던가 뭐 어떤 문화라던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더 그 재미가 증가된 것 같고요. 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대중문화의 즐거움에 대한 많은 증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제가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말을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도 드네요. 좀 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진짜 그 말 그대로 TV라고 생각을 해요. TV 내지 교양방송. 음, 교양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깊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양이 아니라 세미 교양, 뭐 EBS, ETV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유튜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요거 한번 그냥 TV죠, TV.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실 튜브라는 게 이제 옛날 텔레비전의 음극 선관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예, 즉 텔레비전을 대체하고 있다. 제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건 굉장히 다원적인 거니까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라는 것을 굉장히 같이 절하를 하고 가짜 뉴스 탄생의 온상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이버 레카라고 또 많이 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게시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서 나오는 조회수가 신경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만 찍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실은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다 같이 절하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반면 또 긍정적인 역할도 있겠죠. 긍정적인 역할이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부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게 많지는 않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예시가 들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예, 구글 사장이 방망래 할머니를 막 찾아와가지고 막 껴안으면서 당신 같은 분들이 우리 유튜버의 취지에 맞는 분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죠. 예,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종류의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누가 고양이 키우는 것을 올려요. 예, 올려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 그 어떤 쪽의 마음의 안식을 찾기도 하고. 즉 유튜버라는 것은 누구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장점이 좀 대중화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좀 더 이제 인터넷 사이트 초창기 때 나왔던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특정 사이트 홍보는 아닙니다.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 사이트 취지가 누구나 기자가 돼서 기사를 쓸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예, 그것과 비슷한 선기능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종류에서 사회적 관점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고 그거 말고도 인간 소외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어떤 종류의 영상을 기록해서 올릴 수 있는 어떤 앨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더 자세한 것은 뭐 궁금하시면 뭐 영상 매체나 대중 매체 그런 것을 주로 중점으로 다루는 학과가 있으니 뭐 그런 곳에 입학을 하여서 배우는 것도 괜찮고 뭐 교양을 배우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하게 되는 것,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인생의 다양한 도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큰 기업을 다녔던 적은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50인 이하 사업체를 몇 번 다녔었고, 예, 큰 기업 다녔던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컴퓨전을 다녔던 이제 기업밖에 없는데, 어, 회사를 젊은 나이에 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하든 SNS 하나 시작해요. 사업을 어떤 걸 하든 아니면 다른 걸 뭘 하든 간에 무조건 SNS 하나 시작해요. 저는 이제 두 명을 봤어요. 두 명을 봤는데 한 명은 이제 자기가 화장품 샵, 그러니까 수제 화장품 샵을 여시면서 인스타그램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서 올리면서 홍보 활동 삼고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진짜 그분은 좀 회사의 중점적인 역할 하시고 당연히 차기의 매니저가 되실 분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좀 매니저라고 하면은 다른 회사에 보면은 이제 과장 넘어서 이제 부장으로 가는 이제 그 코스가 있거든요. 진급 코스. 거기에 당연히 그 궤를 올릴 거 생각했는데 그냥 관두더니
갑자기 트레일러 트럭을 운전해요. 그러더니 해외에는 트럭커라는 직업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선망된 직업이다. 난 내가 트럭커 하는 걸 유튜브에 찍어 올릴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정말 찍어 올리시니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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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겠죠. 실제로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데 있죠. 결국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나를 알리고 싶고 이런 종류의 자기 욕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바로 행복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죠. 뭐 자기가 이제 조현병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이제 극복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건 좀 이제 청소년분들한테 얘기하기 좀 약간 그런데 약간 걸러드리십시오. 뭐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빌딩을 막 일부러 타고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공사 중인 빌딩이라던가 아니면 여기가 3호만 국내 최고층 빌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도 그분들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뭐 잠실 롯데타워를 그분들이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유튜브에 딱 찍어 올리면서 자신의 명성을 남들한테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건 좀 안 좋은 예시였으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예시로 생각해서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도전에 있어서 그것을 보조한 역할을 유튜브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 욕구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물질적인 욕구가 경제적인 욕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명예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명예욕에 있어서 예, 어떤 점이 자신의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드라이하게 얘기했는데 예, 그게 되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예, 살다 보니까 제가 인생 경험 짧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릴 적에 뭘 못해서 좀 아쉬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를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 강의에 출연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경험, 지금까지 하게 된 경험으로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배웠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요. 바로 제가 어릴 적에 못했던 것은 제 적성과 그것에 맞는 직업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를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하시길 바래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큐멘터리로 또는 유머로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 유머로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양력을 걸어왔는지, 실제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강점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을 재밌다 생각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채널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최근 뜨고 있는 채널 유튜브 뭐 승우아빠님 채널이 있죠. 대표적으로 승우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의 인생 얘기라던가 자신의 양력 흐름이라던가 내가 유튜브를 하고자 해서 얻는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명확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변천사, 어떤 전략으로 유튜브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유튜브를 전략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독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영상에 있어서 비로소 히트를 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치를 보시는 분들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고 트위치를 보시는 분은 어떤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각각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난 이렇게 위해서 어떤 걸 이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좀 배울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너무 사이버 레카 채널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관련돼서 이제 보신다고 하시면 예, 그런 정도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른 분들에게 크게 생각 안 해봤고요. 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 궁금하신 거는 뒤에 질의응답 시간 있으시니까 예,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받았어요. 이제 뭘 받았냐면은 설문, 이제 어떤 설문이 있었냐, 어떤 종류의 질문이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옆에 계신 강사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튜브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1년 전쯤에 누군가가 전 찾아옵니다. 유튜브 같이 하겠냐고요? 저 유튜브 평소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반가운 얘기군요.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두 번째, 유튜브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게 재정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컴퓨터를 구매해가는 뭐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한테는 매스미디어의 힘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었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로 오신 손님이 제일 기억납니다. 세 번째, 유튜브를 시작한 후 첫 수익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6달, 7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수익을 얻기까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구독자 1000명이죠. 예, 구독자 1000명이 생기면서 그리고 수익이 생기고요. 그 전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찬 정도밖에 없는데 협찬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거의 긍정적인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유튜브 시작한 첫 수익까지 기간은 바로 총 7달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리신 후 유튜브 중 가장 히트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예, 그건 이거 일단 한번 보죠. 제가 이걸 한번 봤을 때 영상에 소리가 들어가나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수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아이템 하나 가져왔어요. 이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가 저희 집 문에 붙어있는 걸 제가 3번을 뗐어요. 떼는데 또 붙어있고 떼는데 또 붙어있고 떼는데 또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PC방 컴퓨터 90대 긴급 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것을 정말로 살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부터 잠깐 하겠는데요. PC방 컴퓨터 97대 긴급 처분 윈도우 MS 한글 설치 완료되어 있고 사무용 정말 빠릅니다. 뭐 게임용, 캐드용, 고성능 게임용, 스페셜 게임 아래는 모니터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노트북 나와 있네요.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먼저 사무용 22만 7천원입니다. 브랜드 PC 펜티엄 듀얼코어랍니다. 펜티엄 듀얼코어가 언제부터 나왔냐? 2세대 샌디브리지부터 나왔는데 7, 8년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나와 장터에서 그게 얼마 정도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완제품에서 브랜드 PC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펜티엄 있어요. 펜티엄을 딱 눌러봅시다. 낮은 가격수는 정렬하게 되면 i3 3200이 들어간 모델도 99,000원에 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떼서 이거 팔면은 수익률이 50%가 넘죠. 한 줄 정리하자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i5 3470 램 8기가 지포스 650 SSD 240 나와 있습니다. 39만 7천원이네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을 띄워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i5 3세대로 나와 있죠. 체크를 해주고 내려가 봅시다. 사업자 회원들이 다 35,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뻔하죠? H61 넣어주겠죠? H61 왜 넣어주냐? 그게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이기 때문입니다. H61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요즘에. 폭스콘 건 2만원, 기가바이트 건 23,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양심 없는 업자면은 폭스콘 걸 넣어주겠죠? 램 가격은 내가 외웠다. 8기가 4만원부터 하겠습니다. 지포스 GTX 650을 넣어주는데 오버워치가 구동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잠깐 벤치마크를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새겨두십시오. 지포스 GTX 650 같은 경우에는요, 오버워치를 구동했을 때 모든 옵션을 최하업을 했을 때 50프레임 정도 합니다. 오버워치를 제대로 구동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50 얼마일까요? 32,000원, SSD 240, 박스 미개봉이 3만원, 지금은 3만원짜리 메모밖에 없네요. 3만원 쳐줍시다. 이것도 심지어 새거가 3만원이에요. 그리고 케이스는 새거 넣어준다고 합니다. 새거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저렴한 게 가성비 2라는 마이크로닉스의 모델이죠. 그게 아마 15,000원, 16,000원 할 겁니다. 뭐 넉넉 잡아서 2만원 넣어줍시다. 2만원. 그리고 파워 중고 5,000원 이렇게 해서 더해봅시다. 이렇게 다 더해보면은 182만 2천원 나옵니다. 뭐지? 39만 7천원? 예상 마진은 약 21만 5천원입니다. 용팔이 때려치고 중복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많이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1060 3기가 6기가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지금 중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많이 저렴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거는 코어 i5 4세대 모델이고요. 보게 되면은 가격별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4570 적혀있네요. 지금 68,000원 올라가 있는 모델
모델이 4690입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68,000 넣도록 하죠. 그리고 H80 넣어주겠죠. 뻔하죠. 23,000원 기가바이트 모델이고요. DDR3 8기가가 2개니까 8만원. 그리고 1060 3기가가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보시게 되면은 호사다 같은 게 그래픽카드를 만든 회사 중에 제일 하급이죠. 근데 보통 이런 거 넣어줄 것 같아요. SSD 240기가 똑같고요. 케이스가 아까 2만원 넣어줬고 파워가 5,000원짜리는 구동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비싼 거 넣어줍시다. 굉장히 비싼 파워도 3만원 정도면 사네요. 파워 넉넉하게 2만원 쳐줍시다. 2만원 빠르게 더해봅시다. 43만 1,000원. 오, 이거는 그래도 많이 안 남겼어요. 16만 6천원 남깁니다. 양심은 좀 있네요. 이게 보면은 정말 화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돌아간다 쳐요. 동영상 편집이 된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벤치마크를 하나 봉수를 해왔어요. 이 보리짝 나온 CPU와 요즘 나온 CPU를 한 번에 비교해주는 그런 벤치마크를 찾았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4세대 i5가 81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할 때 요즘 나오는 CPU 같은 i5급으로 했을 때는 거의 2배 차이가 정도 난다. IPC가 상승했고 코어 수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거 사시게 되면은 동영상 편집용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스페셜 게임용, 여기는 유일하게 뭘 할 때 추천하냐가 안 들어갔는데 배틀그라운드보다 성능이 좋은 게임이 돌아간다고 하기엔 양심이 너무 좀 가책이 느껴졌나봐요. i5 9세대가 14만원 정도예요. H310 얼마일까요? 4만원 예상합니다. 4만원. 새거가 51,500원입니다 넉넉하게 줘봅시다. 51,500원 8기가 38,000원 1060 6기가 얼마일까요? 걱정됩니다. 한 20만원 하지 않을까? 27만 5천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존 새 케이스랑 다르게 고급 케이스 장치가 나와 있어요. 요즘 컴퓨터 저가 본체 중에 유행하는 게 식스펜이라고 해가지고 전면에 불이 3개 들어오고 뒷면에 불이 하나 들어오고 윗면에 펜이 2개 있고 해서 총 6개의 펜이 들어간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거 넣어주고 좀 생색을 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케이스가 3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파워 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62만 2,500원 나오네요. 오, 이건 생각보다 적게 남아요. 14만 4,500원밖에 남지 않는다. 그나마 싸네. 이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24인치 LED 모니터, 미개봉, 새 제품 13만원, 막성 재고 같은 거 팔겠죠. TN 패널. 그런 게 얼마인지 봅시다. 요즘 모니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남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저가형의 친구 자비오 CNC가 9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 3만원밖에 안 남기네요. 27인치 광시아 가격이 13만원, 4만원밖에 안 남기네요. 32인치도 중고형 제이시언께 개인이 내놓은 메모리 7만원 정도 하고 업자가 내놓은 메모리 9만원 정도 하네요. 9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만원 남았고요. 키보드 마우스 새 제품 나와 있는 거 있죠? 가장 저가 제품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평 정보통신의 KP7300 모델 4,270원. 오늘의 결론, PC방 컴퓨터 판다는 전단지 절대 사지 마라.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이거 좀 그만 붙이십시오. 혹시 우리 동네 전단지는 좀 싸게 판다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충성! 그럼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PC방 급매 처분이라고 적혀있는 중고 PC 매매 전단지가 있는 것을 이제 떼와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그런 유튜브의 어떤, 앞에 말을 못하죠.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PC방 급매 처분 전단지라는 게 있고요. 그 급매 처분 전단지를 제가 이제 떼와서 이것들이 써 있는데 이번 적정 가격일까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제가 분석을 잘해서 과연 조회수가 높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어그로를 잘 끌었다는 거죠. 어그로라고 하면은 인터넷 용어죠. 어그로라는 것을 좀 더 순화해서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가장 큰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는 거죠. 그 제목이. 어그로라고 하면은 인터넷 게임 중에 하나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어떤 중에 이제 내가 사냥하는 몬스터가 팀원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게이지 같은 걸 바로 어그로라고 봤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누르게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 공감대입니다. 많은 사람들 집에 저 전단지가 붙어 있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용팔이 훈련소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전문가가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들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궁금했고 이거 정체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저렴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클릭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이 가장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조회수를 가져다 준 영상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잘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이지, 그게 제가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던 분들이 내 다른 영상을 봐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실도 강도 중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지요? 혹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유튜버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튜버는 전 2명이 있습니다. 성공한 유튜버죠, 2명 다. 최근 100만이 넘었던 침착맨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승우 아빠,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2명만 얘기하냐? 첫 번째로는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고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집중을 계속 자신한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가 굉장히 일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침착맨님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문화의 아이콘이 침착맨님께서 어떤 종류의 유행어를 밀거나 아니 어떤 종류의 장난을 치거나 하면은 인터넷 문화를 향유하는 어떤 많은 포털들이 있는데, 그런 포털에서 다 유행을 같이 해요. 침착맨님의 입지가 상당히 커요. 그분의 구독자 규모에 비해서. 즉, 문화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우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가장 전략적으로 한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또 전략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전을 하면서 동시에 캐시카우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캐시카우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캐시카우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구독자가 나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의 양식을 계속해서 찍어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다른 종류의 시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아주 정석적인 잘 나가는 기업의 형태죠. 동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아빠의 유튜버 행보에 대해서는. 네, 그런 면에서 이분은 저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롤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유튜브 창업자가 롤모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유튜버 중에서 이제 롤모델 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그 둘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잠을 못 자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출근을 해서도 그렇게 강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 즉 업무 시간은 길어도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캐 얘기죠. 본캐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면은 제 용산에서 용산전자가 직원으로서의 삶의 장점과 단점인데, 단점은 뭡니까? 가게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엄청 길어요. 가게가 여러 대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직원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 여러분들. 뭐. 근무 강도가 낮은 일들이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근무 강도가 낮은데 일하는 시간도 적다. 그런 직업은 또 특징이 있죠. 기가 막히게 수입이 적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보완해가지고 또 공무원 인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차치하고요. 이제 그 근무 시간이 긴 본업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맨날 찍을 수 없잖아요. 유튜브는 좀 몰아서 찍는 경향이 있죠. 몰아서 찍고 그 몰아서 찍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왜냐하면은 제작 회의, 제작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템 선정, 그리고 다른 출연자가 나온다면 그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10분 올린다고 하면은 거의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찍어요. 그것도 되게 짧게 찍는 거예요, 사실. 못 찍어요. 훨씬 많이 찍는 사람이 경우 대부분이고, 그것을 편집해서 이제 10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요일 퇴근하고 촬영을 해서 집에 귀가하면은 새벽 4시, 5시 정도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면은 12시, 1시 정도 되고, 그리고 좀 쪽잠 자다가 이제 또 출근을 하고, 쉬는 날이 없죠.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극복 못했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인내예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극복이 어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총선 여러분들이니까, 이분의 절반은 남학생이니까, 네, 후에, 이제 요즘 남학생들 중에서, 이제 현역 진급률이 9할이죠. 9%란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88%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 군대를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뭐 군생활 끝이냐? 끝났냐?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안 끝나죠, 여러분. 어떤 중에 시련이 있더라도 그냥 그것을 인내하고 쭉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결국에는 뭐 나중에 되면 금융치료 되겠죠. 금융치료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고요. 돈을 벌어서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래도 극복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되겠죠. 네. 유튜버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어렵죠. 유튜버가 지역사회, 그냥 사회도 아니에요. 로컬 사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가 아니라 로컬 사회라고 했죠. 로컬 사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용산구 주민이라고 하면은 그 용산구 중에서도 효창공원 근처 산다. 그럼 효창공원 근처 사는 주민들에게 내 유튜버가 어떤 종류의 긍정 역할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렵죠. 진짜 어려운데 이것은 유튜버가 단순히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상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로는 노력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 브이로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양로원에 에어컨 설치 후원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선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유튜버는 인기가 없죠. 그래서 사실 유튜버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면은 좀 더 르포 예를 들어서 르포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제 요즘 문학도로 르포 문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어떤 종류의 굉장히 민원거리 같은 거를 촬영해서 이슈화했을 때 그런 정부라던가 뭐 다른 기업이 더 발빠른 대처를 하게 하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할 수가 있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종류의 제한적인 역할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즉 여러분들 지역사회 또 하나 있겠네요. 내가 유튜버로서 한 100억, 200억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은 지역사회에 당연히 발전이 되겠죠. 세금 많이 도니까. 진짜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냐? 와, 진짜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냐? 근데 나쁜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유튜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실명 얘기해도 되나? 안 돼. 청소년 분들이니까 좀 애들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도덕교과서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메이저 종교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남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종류의 악한 얘기 남을 험담해가지고 그 훈결을 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종류의 더 현대 법이 정하고 이제 윤리가 정하고 이제 종교들이 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필사적으로 이제 반대로 가게 되는 거슬러 올라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유튜버들 자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명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쪽에 장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차리게 되거나 했을 때 그런 기반을 삼아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롱런을 할 수가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들 많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정반대로서의 사람들이 누가 있어라고 하면은 유튜브 인기 순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장비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네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 유튜버는 메이저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라는 얘기겠죠. 보통 이제 카메라, 좀 돈이 없으신, 그러니까 통선은 돈이 없으니까, 통선 비한 아닙니다. 원래 저도 통선기에 돈이 없었고 없는 경향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택하는 장비로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한 브이로그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의 화질이라는 게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이제 어떤 쪽에 인터넷 밈 같은 거라던가 어떤 효과음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청소년 특유의 센스들이 보여지는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기에는 스마트폰이 딱이고,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컴퓨터로 옮겨와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중에 누가 이제 게스트를 초대하고 뭐 게임을 하고 장비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요즘 게임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유튜버의 유형은 바로 이제 트위치 스트리밍을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종의 유튜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 하시는 거 뻔하죠. 게이밍 본치 하나, 송출형 본치 하나, 그리고 편집자를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종의 경제적 여유, 이 정도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장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취방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보통 투자금 서울 지역에 치면은 한 2천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자신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자신의 이제 기본적인 장비라고 했으니까, 또 기본 장비라고는 최소한의 장비잖아요. 최소한의 장비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의 그 카메라, LCD를 꺾을 수 있는 카메라와, 그리고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한 100만 원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의 기본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대로 됩니다. 진짜 더 간단하게 유튜브를 내가 단순히 하고 싶다라고만 하면은 학교 컴퓨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마이크도 필요 없죠. 요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VM웨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사실 기본 장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시가 너무 길어져서 장비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장비를 취급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자 입장에서 너무 약간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셀프 질의응답이죠. 전업 유튜버를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사실 유튜브만 정말로 딱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아요. 그렇죠? 뭔 소리예요? 뭐 침착맨도 하고 숭어포도 하잖아요. 생각하시는데 다 트위치 스트리밍을 겸업을 해요. 뭐냐?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딱 유튜브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없어요. 퓨디파이 정도밖에 없어요. 또 딴 사람 뭐 해외에는 좀 있는데 국내에는 정말로 그런 유형이 없어요. 뭘 인터넷상의 직업이라고만 하더라도 뭔가를 다른 걸 하나 해요. 유튜브 영상만 찍어서 딱 올리고 끝낸다? 정말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업 유튜버를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내 예시가 없으니까. 왜 그런 국내에는 딱 유튜브 영상만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는 분이 없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도 많이 없어요. 유튜브만 딱 찍어서 진짜는 유튜브만 딱 하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없어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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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 스트리머라고 하죠. 전업 스트리머가 될 생각이 없냐, 이런 질문을 바꿔서 질문한다면 예. 첫 번째로 제가 외모가 달라지 않았고, 이 진짜 첫 번째예요. 외모가 좀 달랐으면은 저는 유튜버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떤 개그맨 정도로 말을 잘하진 않아요. 침착맨님 정도로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승무아빠님처럼 환상적인 요리 스킬 같은 게 없어요. 즉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또 이제 제가 또 영화 제작사자처럼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배우를 고용해가지고 전문적인 영상을 찍어서 엄청 재밌게 올릴 수 있는 자신도 없어요. 뭐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제반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전업 인터넷 방송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1개의 질문을 스피디하게 셀프 질의응답을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청소년 강의의 특징을 좀 알죠. 제가 청소년일 때도 경험했던 거고요. 이런 강의를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과학적인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조건을 걸면 좀 빨리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 몇 개 더 빠르게 끝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하겠다 이제 빨리 끝내주겠다 뭐 이런 종류의 마치 예비군 빨리 집에 보내주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질문이 많아진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 강의니까 이미 집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할애한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받겠습니다. 뭐 다른 걸 해주셔도 됩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컴퓨터 견적 어떻게 짜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뭐 가격이 얼마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송소연도 숙제가 별로 없죠. 요즘 그러니까 참 그래요. 뭐 되게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 강조하고 뭐라도 해볼 수 있다고 막 얘기만 하지 실제로 학교 생활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청소년들에게 뭐 주권 뭐 주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또 자유롭게 해보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용기 같은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도 그렇게 썩 그렇게 청소년들이 막 활발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되게 안타깝고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그로, 아까 얘기했던 그 어그로라는 그 용어를 썼죠.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가 용팔 훈련소라는 제목의 채널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좀 인식을 좋게 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네,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근데 뭐 지금에 와서는 그냥 애칭이죠, 애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적절한 건 아닌데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사꾼이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방법에 대해서 개선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만만하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거의 이제 끝을 다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지금도 전자제품이 해외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할인을 해서 되는 건 별로 나은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정찰제가 강력하게 된다거나 뭐 그래야겠죠. 근데 정찰제가 말이 정찰제지 일종의 담합이거든요. 이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친절해지는 게 첫 번째 첫 우선 선무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쪽이 좀 개편이 돼야죠.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단 선인상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상가들도 다 선인상가처럼 어떤 좀 저렴한 게 장점이고 솔직한 게 장점인 것처럼 이미지를 좀 개선해 나가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고요. 더 간단한 거는 이제 친근해서 내가 이제 어떤 쪽에 계속 도움을 주겠다거나 내가 이제 어떤 쪽에 디지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있어서 다가가는 계기가 좀 더 다양해지면 그 채널이 좀 다양해지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됐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유튜브 생활하기 잘했다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요? 어, 저번 달에 50만 원 받았을 때?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꼭 이제 승규님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가게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안 사도, 저한테 사든 안 사든 저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데 사셔도 더 싸고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와, 정말 솔직하신 분이군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착한 일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그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길 잘 모르는 할머니한테 저기로 가셔서 저거 타세요라고 했을 때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기분 좋은 게 몇 번 있었고요. 네. 용산 전자상가 상인가 점포인식 개선을 위한 용산 지역사회, 주민, 단체, 기관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로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데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 지금 이 두근두근, 주 두근두근과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기관은 첫 번째로 도시미관만 신경 씁니다. 도시미관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재개발할 건가 신경 쓰고 이제 그 자금 조달에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지역사회 주민들은 용산 전자상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용문시장에 더 많이 쳐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체라고 하면은 이제 용산 전자상가 사무회 정도가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사무회 분들은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이 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이제 그 세 집단이 서로 협조를 해서 잘 발전하게 된 일은 그렇게 근실로는 잘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할 때 초보자가 쓰기 좋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여러분 다빈치 리졸브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어 체험판으로 받을 수 있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으니까 프리미어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프리미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제하셔야 되는 이유는 프리미어를 했을 때 그 경력이 바로 취직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 이 툴을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다는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용산 거주 청소년들이 용산 정말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서려면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까요?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컴퓨터 사러 가지 마시고 이제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런 명소가 있었구나 해서 한번 관광 목적으로 가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싸게 파는 곳을 검색해서 가십시오. 그게 차이 났습니다.